자, 이렇게 배 만들기 원단을 준비를 해주세요. 서양배 만들기는 지금 이쪽 디자인으로 제작이 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만드실 수 있는 구성으로 나가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두 가지 디자인을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얘는 만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 이런 귀여운 서양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사이즈가 미니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열쇠고리를 달아서 가방고리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삑삑이를 넣어서 삑삑이 인형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방에 장식만 해둬도 정말 귀엽기 때문에 하나쯤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간단한 바느질 몇 번에 이 정도 인형이면 취미 삼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이 도안으로 만든 인형은 이쪽에 이렇게 완성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인형으로 이쪽 도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과정은 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사귀 도안은 이렇게 대칭으로 된 나뭇잎 도안과 나뭇가지로 표현된 갈색 조각 하나가 필요합니다. 도안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것을 재단을 해줄 건데요. 재단을 해주실 때는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그림에서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예쁘게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바느질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림에서 1cm 정도의 여유만 남겨두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재단을 먼저 해줄게요. 모두 재단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겉면이 마주 볼 수 있도록 두 장을 포개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단 뒤쪽에 반대쪽의 그림이 비춰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그림을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뒤쪽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공중에 띄워서 보시면 그림이 더욱 잘 보일 거예요. 그림을 잘 맞춰준 다음에 붙임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붙임핀으로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느질은 그림에서 그림 보이는 선에서 1mm 정도 안쪽에 들어와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 선을 보고 바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지만 초보분들의 경우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면 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기화성 펜이나 수성 펜으로 원단용 기화성 펜이나 수성 펜으로 이렇게 미리 바느질 선을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느질 선을 미리 표시를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느질은 그림 끝에서 박음질을 해줄게요. 처음 시작 부분은 실이 빠지지 않도록 두세 땀 제자리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박음질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고 홈질을 조금 더 꼼꼼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림에서 1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흰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잘 해준 다음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흰색 부분, 이 흰색 부분 시접의 선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이 되어야 잘된 바느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선이 보이게 되면 인형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바느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보이는 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너무 많이 비쳐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1mm보다 조금 더 들어간 2-3mm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다시 두 장을 가지고 와서 겉면이 마주보도록 포개어 주시고
바느질 될 부분을 미리 표시를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한 다음에 겉면 길이 폭에서 잘 맞춰준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홈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 부분은 제자리 감침질을 2, 3회 해서 좀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고 홈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촘촘히, 최대한 촘촘히 홈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홈질을 해주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홈질. 이렇게 촘촘히 홈질을 해주었습니다. 원단이 너무 울지 않도록 당겨진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었고요. 끝부분에 가서는 한번 매듭 지어줄게요. 제자리 바느질을 2, 3회 정도 한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제 펼쳐볼게요. 홈질을 촘촘히 한 경우도 제법 괜찮게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박음질을 한 부분, 당겼을 때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홈질을 해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홈질한 것보다는 박음질을 했을 때 솜을 넣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업 시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홈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얼굴이 있는 부분도 겹쳐서 한쪽 면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창구멍을 남겨주게 되는데 창구멍은 얼굴 옆면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완성된 인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창구멍 부분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얼굴이 있는 부분에 창구멍을 내게 되면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미운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구멍은 가급적 뒤쪽으로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부분에 이렇게 또 바느질을 하나 해주고 이렇게 2개씩 바느질 된 부분은 다시 이렇게 겉면끼리 다시 합체를 해서 바느질을 또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쪽 부분에 창구멍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죠. 얼굴이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창구멍을 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창구멍이 있는 부분을 바느질을 해볼게요. 먼저 바느질 될 부분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겉면끼리 마주 보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한번 바느질 된 원단을 이렇게 포개는 것이기 때문에 뒷면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천장 쪽을 향해서 비춰보면 뒷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천장을 향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저도 맞춰준 다음에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끝부분을 잘 잡고 바느질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제자리 감침질을 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바느질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바느질을 했으면 창구멍을 이쪽 부분에 남겨준다고 했었죠? 창구멍을 이 정도 삑삑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3cm 정도 되는 간격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창구멍 앞부분까지 바느질을 매듭 지어주시고 다음 창구멍은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바느질을 시작할게요. 자, 처음 시작은 제자리 바느질. 자, 끝까지 바느질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펼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시접을 정리를 해줄 텐데요.
바느질 선에서 0.5mm에서 7mm 정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5mm에서 7mm 정도. 다른 쪽 면도 이렇게 모두 시접선이 정리가 되었고요. 모서리 부분은 위쪽은 조금 날려주세요. 곡선이 있는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뒤집었을 때 예쁜 모양을 위해서 가위밥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위밥을 넣으실 때는 바느질 선에서 1, 2mm 정도 띄워준 상태에서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바느질 선에서 1mm에서 2mm 정도 띄워준 곳까지 가위밥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바느질한 실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반드시 바느질한 실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또 다른 쪽 면도 이렇게 가위밥을 모두 넣어 주었고요. 이쪽 얼굴 부분도 포개서 이쪽 면을 바느질하고, 자, 이제 얼굴 옆면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가위밥까지 넣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포개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왔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바느질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은 여기 끝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느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 부분에는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제자리 박음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바느질을 한 다음에 여기 시접도 7mm 정도 남긴 후에 잘라주고, 가위밥을 넣어서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바느질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원단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앞전에 남겨둔 창구멍을 찾아서 끝부터 찔러서 이렇게 꺼내주세요. 나무젓가락이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끝까지 잘 뒤집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끝부분을 조금 구멍이 나도록 바느질을 했어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끝부분부터 잘 바느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해도 이 부분이 구멍이 나 있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느질을 이렇게 해둔 상태고요. 이렇게 바느질이 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수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윗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윗부분에는 나무 잎사귀와 나뭇가지가 달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바느질이 꼼꼼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느질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시면 다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쪽 끝부분을 찔러서 반대편으로 바느질 실을 빼내 주시고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꽂아줬으면 반대쪽으로 빠져나오세요. 반대쪽 모서리 부분에 빠져나온 다음에 당겨주고 다시 모서리를 찔러서
반대쪽 부분으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온 다음에 살짝 당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면을 펼쳐볼까요? 다른 쪽 면을 펼쳐주세요. 다른 쪽 면을 펼친 다음에 다시 바늘을 찔러서 모서리 부분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 번 바느질을 됐기 때문에 다른 쪽 면을 또 펼칠게요. 다른 쪽 면을 펼치고 이 부분을 찔러서 다시 이쪽 모서리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 모서리를 다시 찔러서 이쪽 모서리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다른 쪽 면을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이쪽 모서리를 찔러서 반대쪽 모서리로 빠져나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매듭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앞전에 구멍이 크게 나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짝 구멍이 모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솜을 넣어 볼게요. 손가락으로 솜을 넣어 주셔도 되고 겸자가 있으신 분은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넣어 주세요. 소량의 솜을 원단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원단 이쪽 끝부분부터 솜을 넣어 주세요. 솜은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 줍니다. 소량의 솜을 조금 채워 주었으면 이번에는 자, 이 끝부분을 먼저 다 채워주고 어느 정도의 솜이 들어갔으면 이제 뾱뾱공을 넣어 줄게요. 뾱뾱이를 땅구멍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 자리를 잘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나머지 솜을 다시 채워줄게요. 자, 조물조물 잘 주물러서 안쪽에서 솜이 뭉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지금 배 모양이 개인적으로는 이쪽 배가 더 귀엽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쪽 배는 제외를 하고 이쪽 배가 채택이 될 것 같아요. 전 만드는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솜을 동글동글하게 잘 채워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솜이 모두 들어갔고요. 나무 잎사귀와 나뭇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무 잎사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느질 될 부분 그림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느질 선을 표시해주고 창구멍을 이쪽에다 남겨줄게요. 이쪽에 남겨줄게요. 이쪽 부분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한 가지를 했는데요. 창구멍을 이쪽 방향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향에다가 남겨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창구멍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조금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계속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창구멍을 이쪽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내주셔야 합니다. 두 장을 포개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을 해준 다음에 시접을 남기고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한 다음에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실을 자르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창구멍에서 가장 먼 부분을 찔러서 뒤집어 줍니다. 막대로 찔러서 살살살살 뚫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거는 잠시 놔두고 이번에는 가지 부분을 반 접어서 바느질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방향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느질이 완료가 되었으면 시접을 잘라줍니다. 그림에서 0.5cm 정도 남긴 후에 시접을 잘라주고 뒤집어 줄 텐데요. 창구멍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창구멍 반대편에 막대로 찔러서 뒤집어 줄게요. 창구멍 반대편을 찔러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솜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솜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솜을 끝부터 차곡차곡 넣어서 끝부터 차곡차곡 넣어서 솜을 채워주었고요. 창구멍이 안쪽을 향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막대를 이용하실 분은 막대를 이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올려서 우선 얘를 달아주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대바늘에 인형을 만드실 때는 이 대바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대바늘이 있으시면 대바늘에 정수리 부분을 살짝 찔러서 아래쪽으로 빼내주세요. 대바늘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눌러서 해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손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 아래쪽 실이 나온 여기 옆면에 바늘을 찔러서 다시 정수리 근처로 빼내줍니다.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인형이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살짝 옆면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늘을 빼내주세요. 빼내줄 때 살짝 당겨서 인형이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살짝 옆면을 이동해서 실이 나온 곳에서 살짝 옆면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정수리 부분으로 실을 빼내줍니다. 살짝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되었다 싶으면 매듭지어 마무리합니다. 매듭 지어진 부분을 바늘로 찔러 먼 곳으로 빠져나와 살짝 당겨준 다음에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짧고 귀엽게 작업이 됐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셔야 합니다. 해준 다음에 아까 하려던 그 작업을 이어서 해줄게요. 자, 바늘에 실을 연결해 준 다음에 이 나뭇가지 창구멍 부분 바깥으로 실을 빼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수리에 올려서 공그르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시침핀으로 우선 고정을 해주고 공그르기, 나뭇가지에서 실이 나왔으니까 배 정수리 부분을 한 땀, 다음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가서 옆으로 한 땀, 다시 배 부분에 한 땀, 다시 나뭇가지 부분 한 땀, 다시 배 부분에 한 땀. 자,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나뭇가지 부분에 한 땀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을 해서 나뭇가지를 배에 붙여주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여주니까 굉장히 귀여워졌는데요. 이쯤에서 여기서 실을 끊지 않고 이 부분 시접도 안쪽으로 접어 넣어줄게요. 접어 넣어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끝부분을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준 다음에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고정을 해줍니다. 해줄 때 실이 옆쪽으로 빠져나오는 상태여야겠죠? 잎사귀에서 나온 그 아래쪽을 바로 찔러서 통과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잎사귀를 잡은 상태에서 실이 배 쪽에, 배 정수리 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잎사귀를 잡아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고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잎사귀 쪽에 실이 나와 있으니까 배 정수리 부분을 찔러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또 살짝 옆면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배 정수리 쪽에 실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뭇잎을 집어서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나뭇잎에 나온 실을 다시 배 정수리 쪽에 5-6번 정도의 과정을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튼튼하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배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고요. 창구멍 역시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하실 때는 자, 창구멍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바느질 창구멍 끝부분에서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창구멍에서 조금 더 들어온 위치에 실을 빼내준 다음에 공그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쪽에 한 땀, 아래쪽에 한 땀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자, 바느질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 매듭 지어서 실을 먼 곳으로 보내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서양배 만들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에 실수한 부분이 하필이면 얼굴 부분에 실수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아까 창구멍을 막아주듯이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해서 다시 바느질을 해주시면 충분히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바느질 잘못된 부분 수습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흰색 부분이 이렇게 크게 보여서 잘못된 부분 바느질 하는 법은 여기에 원단과 원단 사이를 잘 찔러서 바느질 할 부분으로 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당기고 여기 매듭이 걸려졌죠? 이 부분을 살짝 당겨서 매듭을 감추어줍니다. 감추어준 상태에서 공그르기를 해나갑니다. 창구멍 마무리 하듯이 공그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그르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흰색 부분이 가려질 수 있도록 흰색 부분 바깥쪽에 이렇게 한 땀 바느질을 떠주셔야 합니다. 보이시죠? 다시 흰색 부분 바느질 할 때는 이렇게 흰색 부분에 바느질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흰색 부분 바깥쪽으로 바느질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그르기를 해준 상태에서 제가 당기기 전인데요. 당기면 흰색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려지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당겨주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감쪽같이 흰색 부분이 감추어지게 됩니다. 흰색 부분이 많이 보여서 거슬리는 부분은 이렇게 공그르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점은 공그르기를 하면 공그르기 한 부분이 살짝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바느질을 할 때 주의를 해서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마무리가 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한 다음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완성이 잘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작업하시기에는 6조각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작업할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4조각인 이 아이로 패키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쁜 서양배 만들기 패키지 조만간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